안녕하십니까, 착한집입니다. 여기는 경남 양산이고요. 엘비탑 하우스에서 시공한 1층 약 28평, 2층 약 15평, 총 43평의 상가 주택입니다. 외벽은 세라믹 사이딩 16T, 지붕은 리얼 징크가 사용되었습니다. 본주택의 1층은 가족분들께서 운영할 공방이라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이 주거시설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이 주택이 건축주님의 요청으로 반축으로 시공이 되었다는 부분인데, 일정 단계까지 시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건축주님께서 직접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건축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감당하느냐에 따라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혹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건축에 대한 지식과 손재주가 없으시다면 도전하시는 건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외부 공사 과정 보고 건축주님께서 어떤 부분들을 직접 시공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입니다. 역시 본 현장도 엘비탑 하우스의 특허 공법으로 기초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터파기를 하고 잡석 다짐과 수도 연결, 오수배관 설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좁아서 버림 콘크리트 타설 후에 우수배관 매립도 미리 해주었습니다. 우수배관 매립이 끝난 후에 벽체가 세워질 부분은 레이저 수평기로 정확한 수평을 잡아주면서 아연 각관을 설치해 추후 벽체가 경사로 인해 처지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초 외벽 XPS 단열과 미리 설치해 놓은 오수배관에 화장실과 부엌, 다용도실 배관을 연결해 주었고, 집안 습기 차단을 위해 P필름도 깔아 주었습니다. 이 P필름은 추 콘크리트 타설 시에 급격한 수분 누출을 막아서 튼튼하게 양생되는 것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EPS 바닥 단열과 철근 배근, 수도, 전기, 통신 등 각종 설비 작업을 마친 후에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로 기초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골조는 공장에서 벽체를 만들어 현장에서 체결하는 패널라이징 공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벽체 사이 단열은 24K 정상 밀도 글라스 울이 사용되었고, 외벽은 지붕용 내수 합판과 투습 방수 기능이 있는 열반사 단열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벽체 사이사이는 블로킹을 설치해서 강한 바람이나 지진 등으로 인한 좌우 횡압력을 견딜 수 있게 보강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현장에서 제작이 되었는데 도면에 맞춰 공장에서 골 자재를 재단한 후에 현장에서 체결하였습니다. 덕분에 나무를 자르는 소음과 분진이 없어서 그로 인한 민원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붕은 웜루프가 적용이 되었고, 마감은 리얼 징크가 사용되었습니다. 외벽은 벽체에 습기가 쌓이지 않게 레인 스크린으로 통기층을 만들어주고 16T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1층) 내부는 홀과 작은 부엌, 그리고 화장실 하나, 작업실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거시설인 2층은 거실과 부엌, 욕실 하나, 방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부 공사 과정을 보면서 시공사가 어디까지 담당을 했고 어디서부터 건축주님께서 담당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내부는 24K 정상밀도 글라스 울로 단열을 해주었고, 외부와 맞닿는 벽은 내부의 습기량에 따라 습기를 가두거나 내보내서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변형 투습 방습지로 기밀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건축주님께서 생활하실 2층만 난방 작업을 해 주었는데 디테일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층 벽체가 서는 바닥도 깔돌이, 즉 플레이트가 설치되는데 벽체의 위치도 잡아주지만 난방 공사를 할 때 높이를 확보하는 역할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실리콘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는 바닥 난방을 하면서 사용하는 몰탈의 수분이 1층 천장으로 스며들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함인데, 사실 2층 바닥의 경우 방수 시트 작업을 하고 난방 작업을 하기 때문에 깔돌이에 실리콘까지 바르는 경우는 드물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방 순서는 깔돌이에 실리콘 마감, 방수 시트 작업, XPS 단열과 연결부로 몰탈이 스며들어 크랙이 발생하지 않게 테이핑 작업, 와이어 메쉬의 엑셀 파이프 고정, 몰탈의 크랙을 최소화시켜줄 스틸망까지 덮은 후에 몰탈 타설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층은 주거 공간이 아니라 따로 난방은 하지 말자는 건축주님의 요청에 따라 기초 콘크리트와 몰탈의 결속력을 높여 크랙 발생을 최소화해줄 몰탈 접착제를 바르고 몰탈 타설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고보드 마감 전에 기밀층이 자리한 벽체는 설비 때문에 기밀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비층을 작업해 주었고, 내부 벽은 석고보드 2장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장은 자작나무 합판으로 마감해 주었고, 내부 벽면은 추후 건축주님께서 도장 마감을 하실 예정이라 퍼티로 틈매움까지 완벽하게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공사에서 진행한 과정이고, 이후 진행되는 인테리어 작업은 건축주님께서 담당을 하셨습니다. 1층 홀은 건축주님께서 벽면 도장을 직접 하셨고, 바닥 타일은 전문 시공업체에 맡겨 마무리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방을 하실 정도로 손재주가 있으셔서 그런지 생각보다 마감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기 벽에 보이는 액자가 유리공예품인데 건축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작품입니다. 홀의 간이 부엌인데 이케아에서 싱크대를 구매하셨고, 설치도 이케아 설치팀에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자제분께서 운영하실 클래스룸입니다. 가족 3분이 운영을 하시는 공방이다 보니 룸 하나씩을 맡아 클래스를 진행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는 아버님께서 운영하실 목공 클래스룸입니다. 목 자재를 다루시다 보니 외부와 바로 연결되는 문도 설치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어머님께서 운영하실 유리공예 클래스룸입니다. 고양이를 좋아하셔서 바닥에 고양이 발자국도 직접 그리셨습니다. (2층) 2층 생활 공간입니다. 타일과 바닥은 전문 시공사를 불러 진행하셨고 벽면 도장과 부엌조 캣타워를 직접 제작하셨습니다. 여기 2층 싱크대도 이케아에서 구매를 하셨고 이케아 시공팀에서 설치까지 진행해 주셨습니다. 간혹 유튜브를 보면 시공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반축 공사를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건축주님의 지식과 시공 능력에 따라 시공 비용을 줄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문제 발생과 스트레스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로 인한 오버페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축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면 도전하시는 건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참고로 본주택도 반축이지만 시공사 파트가 끝난 후에도 시공사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